자, 대한항공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증거인멸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금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조직적으로 지금 조직 전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게 꼬투리가 잡혔다는 건데, 자,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확인이 된 건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대한항공의 여모 상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검찰에서 이분의 휴대전화를 다시 복원해 보니까 그 문자, 휴대전화 문자라든지 SNS라든가 예.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이달 8일이잖아요. 그렇죠. 8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 박창진 사무장이 어떤 내용을 진술을 했고 또 승무원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내용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복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조치가 돼 있고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보고서 형태의 간략한 글들이 올라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 보고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시간 단위로 변화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드시 그 전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다른 전화기를 통해서 지시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검찰이 일부 포착한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자, 또다시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자, 조현아 전 부사장 증거인멸 혐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역시 김태현 변호사께서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저게 이제 문제인데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 애초에 얘기했던 항공안전보안법상의 무슨 항공기 항로변경죄나 직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기 힘들 거고,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게 위력에는 업무방해입니다. 그게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문제되는 게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하나가 박창진 사무장을 폭행했다고 하게 되면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안전운행저해 폭행죄, 이게 성립되거든요. 그럼 예. 또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 징역자가 3개죠. 그럼 우리 법상 지금 최대 나올 수 있는 형량이 7년 6개월입니다. 그 세 개를 다 경합했을 때? 예, 7년 6개월인데 지금 대한항공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조현아 부사장이 재판, 그러니까 유죄를 받겠다. 이거는 아마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예. 어떻게든 집행유예로 빨리 나오게 하고 싶을 건데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최대 3년 이하로 떨어져야 그래야죠. 되거든요. 3년 이하부터 예. 집행유예 가능하니까요. 업무방해가 성립하면 5년이기 때문에 3년 이하에 나오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세 가지 죄가 전부 다 성립한다고 하게 되면 최대 형량이 7년 6개월이기 때문에 3년 아래로 떨어지기가 녹록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 혐의와 어떤 증거인멸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죄를 줄여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거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게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아주 명쾌하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되는 혐의, 그리고 처벌 가능성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지금 수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오늘만 해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느냐 마느냐 오전 오후마다 지금 시시각각으로 이야기가 계속 달라질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해서 아주 고심하는 적이 역력합니다. 이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한 가지,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딱 부러지게 저건 100% 들어갈 거야 예. 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에 지금 증거인멸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서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론은 극도로 악화돼 있고 악화돼 있지만 사실 법적인 잣대를 엄밀하게 드러내 갖고는 엄청난 큰 중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에 검찰에서 향후 받을 비판이 상당히 의식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구속영장을 친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전과 오후가 달라질 정도로 검찰에서도 고심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 네. 그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이죠?
오늘 또 새로운 글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현민 전무, 그러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여동생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제목이요, 반성문이에요. 근데 이 최근 사태에 대한 이 씁쓸한 소회를 좀 밝히는 그냥 글이었는데요. 내용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회사가 잘못한 부분은 한 사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예. 라고 하면서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문제를 마치 회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모든 문제인 것처럼 약간 표현한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 뭘 잘못한 거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예. 본인은 그래서 이 메일로 좀 사태가 수습되길 바란 것 같은데 굉장히 반응이 지금 냉랭해요.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네, 지금 대한항공 내부에서 이 쓴소리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보니까 이 반성을 하려면 자기나 하지, 왜 남까지 끌어들이냐, 직원까지 끌어들이냐, 이런 비판도 많이 많았고요. 또 조현민 전무가 낙하산인 걸 조금 조롱을 하면서 그럼 전무로 승진한 건 당신 능력이냐, 그렇죠. 라고 지적을 하고, 또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도대체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단순히 재벌이라는 이유로 죄가 없는데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사법 처리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사과는커녕 약간 조금 경솔한 발언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계속 늪으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국토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봐주기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 다수도 국토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회에 가서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및 제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언성은 높았으나 고성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며 내리라고 하는 지시 혹은 뭐 그것에 대한 어떤 묵시적 지시 이런 것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판단을 저희가 하기에 그 진술을 통해서 아니 무슨 얘기예요? 저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은 몰랐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정하게 처벌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국토부 장관의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조수인 차장. 네. 지금 국토부의 모습, 처음에 얘기한 모습, 소리는 질렀지만 뭐 고성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이거 다 변호사가 할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변호사가 할 얘기도 되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언성이 높다는 거를 한자로 고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말 자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국토위가 이번에 그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그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보낸 것이 공개가 돼서 이번에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왜 회항했는지, 왜 돌렸는지, 이 부분이 무슨 죄가 성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국토부가 계속 대한항공을 감싸는 것 자체가 국토부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감사원 감사는 당연히 받아야겠습니다.